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격, 초격차, 권오연 지음. 사일로 파괴, 그들만의 왕국을 파괴하라.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첫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놀랍게도 모든 조직, 모든 회사가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앞서 적자사업부서의 이야기에서 살펴보았듯이 불행한 회사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다른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만성적인 적자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들 다른 이유를 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자가 계속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모든 적자 부서의 구성원들이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이런 상황에서 리더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까요? 실적이 좋지 않은 회사나 부서의 공통점은 모두 사일로처럼 사업 부서와 인력 자원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활해야 할 커뮤니케이션은 한 개의 사일로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다른 사일로에 있는 사업 부서나 구성원과는 서로 대화하지 않는 공통적인 현상을 보입니다. 불행한 가정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불행한 가정의 부부는 서로 대화하지 않고 각자 TV를 보거나 휴대폰에 얼굴을 파묻고 있습니다. 자녀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단절되어 있죠. 가족 간의 친밀한 교류가 없습니다. 반대로 행복한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서로 대화하고 친밀한 감정을 교류합니다. 그렇다면 사일로처럼 분리되어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된 회사의 구조를 바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을 더 많이 하자는 슬로건만 내세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는 행복하지 않은 부부에게 마음을 터놓고 서로 대화를 많이 하세요 라고 조언을 해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부부는 대화의 부재가 그들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적자 회사나 부서의 모든 구성원은 소통의 부재가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알면서도 대화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사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다. 사일로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 특히 책임자를 서로 교차 배치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로테이션을 시키는 것이죠. 자신이 어느 사일로로 배치될지 모를 정도로 극적인 로테이션을 시키면 사일로 간의 폐쇄적인 구조는 와해되고 소통이 시작됩니다. 왕을 교차 배치하라. 사일로는 일종의 자신들만의 왕국입니다. 개발, 제조, 마케팅, 사일로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칩시다. 각 사일로의 리더는 마치 고독한 섬나라 왕국의 왕처럼 군림합니다. 다른 사일로와의 소통을 부하 직원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자신은 왕국의 꼭대기에 독야청청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품 개발의 왕,
제조의 왕, 그리고 마케팅의 왕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현재 위치에 만족합니다. 어떤 직원이 제품 개발의 왕에게 뭐든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개발해자고 의견을 내면 개발의 왕은 그것을 자신의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야, 너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그런 건 내가 옛날에 다 해봤던 거야. 라고 윽박지릅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제품 개발의 사일로에서 그 일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가 제품 개발의 왕이 된 것이겠지요. 그래서 제가 취하는 방법은 좀 극단적입니다. 충격을 줘야만 사일로의 폐쇄성이 해체됩니다. 충격을 줘야만 왕권이 해체됩니다. 제가 취하는 방식은 제품 개발의 왕을 그 사일로에서 차출해 제조의 왕 자리에 앉혀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게 전광석화처럼 인사발령을 내버립니다. 당연히 제품 개발의 왕은 당황하겠죠. 왕의 자리에 추대되어 왔지만 그는 개발 부문 내에서만 왕이었을 뿐 제조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새로 추대된 왕은 어쩔 수 없이 그 사일로에 속한 부하 직원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소통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교차 배치를 하다 보면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신이 언제 어느 사일로로 배치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일로들끼리 사전의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하죠. 개발, 제조, 마케팅이 서로 대화의 채널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다른 사일로와 협력을 하게 되죠. 안타깝지만 자발적으로는 이런 채널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관찰한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편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않으려 합니다. 기존의 사일로에 머물러 있으려 합니다. 그게 더 편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강제적인 요소가 일정 부분 동원되어야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저의 관찰의 결론이었습니다. 리더는 이런 강제적인 부분을 과감히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일부 예외도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외부에 강제력이 없어도 스스로 변화를 도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리더에게는 큰 행운이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늘 극소수였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처럼 제한된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의 여유가 있다면 몇몇 부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길 권합니다. 인력교차 배치의 실제 성과.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부서의 팀장이 사사건건 충돌한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넘어 아예 대화 채널을 닫은 채 대립하고 있다는 보고였죠. 그래서 저는 인사팀장을 불러 두 팀장을 교차 배치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다투기만 하던 두 팀장은 갑자기 다른 입장이 되어서 서로를 대면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두 부서 간의 다툼이 사라졌고 서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 최종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력을 교차 배치해서
사일로의 폐쇄성을 허물어뜨려 왔지만 성공 확률은 약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다른 사일로에 배치돼 시켰던 인력 중 3분의 1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적응을 잘하고 나름대로 성과를 냈습니다. 또 다른 3분의 1은 1년 정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3분의 1은 저성과자로 분류되고 말았습니다. 아쉽지만 이런 저성과자들은 정리의 순서를 밟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적자 사업 부서를 맡아왔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들을 정리해야 하는 난처한 위치에 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불평이나 저항을 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다른 사일로로 보내는 교차 배치를 통해서 본인의 단점이나 한계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한계를 깨달은 사람은 전체 조직을 위해서 본인의 퇴진을 인정하게 됩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은 성장하지만 그 한계 앞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조직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리더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3년 정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사일로 간의 인력 교차 배치를 실시해 왔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교차 배치를 시킬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 경우 삼성전자 사장으로 임명받은 후부터 이런 실험적인 인사정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교차 배치가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리더는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조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직 안전상의 리스크가 초래될 것 같으면 그런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소극적인 태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나름의 방식으로 실험해 본 결과는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렇게 교차 배치에서 훈련되고 성공한 많은 부하 직원들이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회사에서 훌륭한 경영자로 변신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이런 이유로 저는 진정한 경영자로 만들고 싶은 인재에게는 꼭 적자 사업부 혹은 신규 사업부를 맡겨보라고 권합니다.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는 이유. 이런 교차 배치는 다분히 실험적인 인사 정책이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는 이른바 사내 정치가 개혁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죠. 공개적으로 혹은 뒤에서 비판하는 세력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정책이 조직의 안정을 해친다거나 회사의 전통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판합니다. 그럴 때 저는 전공법을 선택합니다. 공개적으로 혹은 뒤에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회피하거나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회사나 조직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을 때 이를 공개적으로 혹은 뒤에서 저항하는 세력이 있으면 반드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조직의 미래를 결정할 때는 단호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과감한 결정을 내릴 때는 리더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하는가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사일로를 무너뜨리고 실험적인 인력 배치를 강행하지만 오히려 저는 사람들 앞에서 카리스마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삼가합니다. 절대로 목소리를 높이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직원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행동도 크게 하지 않는 편입니다. 대신 일처리나 사람을 대하는 관점에서 좀 더 철저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수많은 조직들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집니다. 사업에 성공했던 사람도 이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다양한 조직을 맡아 운영해 보았습니다. 어떤 조직은 오퍼레이션 조직으로 운영됩니다. 순간순간의 운영과 단기간의 이익에 집중하는 조직이나 부서입니다. 하지만 이런 오퍼레이션 조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늘 뿐만 아니라 지식이 축적되어야 합니다. 실력과 지식이 축적되는 조직에게만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부서를 맡으면 그 부서의 분위기를 바꾸고 새로운 미션을 줍니다. 목표를 높이 잡고 전 구성원이 그 일을 통해서 지식과 실력을 축적하기를 요구합니다. 어떤 때는 아주 극단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해서 구성원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갈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달성하지 못할 것 같은 계획을 세우고 모모해 보이는 경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목표는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수 없는 과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제를 수행하면서 사람과 조직은 성장하기 마련이지요. 극단적인 목표를 제시했을 때 듣게 되는 첫 번째 반응은 대부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충분히 그런 반응이 나올 만합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리더가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거나 자신의 뜻을 서둘러 밝혀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렇다, 나도 인정한다. 그런데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당신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말은 격려하고 독려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벼랑 끝으로 그 사람을 몰고 가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리면 사람들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새로운 해결책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유의할 것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을 이런 식으로 벼랑 끝에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기는 장기적이면서 어려운 과제일 때 효과가 있습니다. 단기 목표에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목표를 위해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면 그 사람은 아예 포기해버리고 벼랑 끝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자고 하는 것이 경영입니다. 김연아 선수 개인은 훌륭한 피겨스케이트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피겨스케이트 전체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한국 피겨스케이트 선수의 이름을 김연아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시스템이 진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만 주목받았기 때문에 결국 김연아라는 개인의 캐릭터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격하는 조직의 문제와 많이 닮았습니다. 매일 오퍼레이션에만 주력하는 회사에서는 기껏해야 단기적인 솔루션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조직의 미래가 지금보다 개선되기를 원한다면 다양한 문제 해결 방식이 축적되어야만 합니다. 오퍼레이션 조직에 머무르면 그 기업에서는 스타가 탄생합니다. 한국 피겨스케이트의 김연아 선수와 같은 존재이죠. 가끔씩 경영의 신이 등장했다고 호들갑을 떠는 경우도 이와 같은 현상입니다. 물론 스타게인은 반짝 등장해서 매일 주어지는 과제를 도맡아 해결합니다. 그러나 그 개인은 혼자서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일터를 떠나지 못합니다. 혼자만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퇴근도 못하고 휴일도 반납해야 합니다. 이런 스타게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일 처리를 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점점 일 중독에 빠져들어갑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모습이 혹시 이렇지는 않습니까?